지방이 빠진 거는 맞지 당연히. 지방이 왜 빠졌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최소한 음압을 약화시키거나 양압이 발생하게끔 만들면, 이제 한번 실패를 하신 분이야.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 한 분 사진을 내가 한번 올려봐 줄게. 60대 중반이신 이제 여성분이신데, 자, 이 눈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러면 일반인은 당연히 이래버려. 정 PD한테 내가 보여주지만 정 PD도 바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있지. 눈이 짝짝이네. 그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왜 그 성형외과 전문의는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짝짝이만 맞추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잘못된 쪽에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잘못됐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진찰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환자분한테 물어보지. 환자분 어떤 부분을 교정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내 눈이 짝짝이가 심합니다. 어느 쪽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하면 이쪽 눈이지? 자, 그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은 내가 좀 이따 설명.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물어보지. 이쪽 눈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쪽 눈도 문제가 있죠. 그런다고. 근데 이쪽 눈은 그럼 뭐가 문제지? 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주관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가 돼. 일반적으로 봐서 이쪽 눈은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내가 얘기하잖아. 이건 예술품이야. 예술품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술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뢰하시는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쪽 눈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아니나 다를까. 원장님, 이쪽 눈은요, 여기 쌍꺼풀이 피부를 덮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건 예상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왜 또 내가 물어봐야 되느냐면, 같이 이제 내가 환자분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이쪽 눈만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나는. 그럼 비용 차이도 많이 안 나,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환자분께서는 이쪽 눈은 피부가 처진 게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야. 항상 눈매 수술을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라인이 높은 거를 낮추는 데는 조금 더 복잡해. 쌍꺼풀 라인 위쪽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뭔가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오른쪽 눈에 좀 문제가 뭐겠어? 개성철회하다는 거예요. 눈동자의 윗부분이 오른쪽은 한 60% 보이고 왼쪽은 한 80%에서 85%가 보인다. 이게 눈동자에 보이는 양이 10% 이상 정도가 되면 어떤 민감하신 분들은 5%까지도 파악을 해내. 근데 조금 덜 민감하신 분들은 5 내지 10% 정도의 차이는 거의 구분을 못 해내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눈매 수술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차이를 5% 이내까지만 만들어주면 그거는 성공적인 수술로 평가를 해,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이 환자분은 뭐야? 차이가 20%가 나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눈매의 차이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원인이 뭘까? 하면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쌍꺼풀이 높네. 딱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뭐냐면은 메카시라고 하는 그 교과서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원칙을 정해버리면 쌍꺼풀 밑에 이 부분 피부를 제거해버려. 제거해서 그냥 닫아버려. 쌍꺼풀 낮췄잖아. 이래버리거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통에 물을 가득 넣고 거기다가 배를 하나 띄워놨어. 장난감 배를.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물이 쭉 빠져서 배가 낮아져 있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일반인한테는 이게 왜 배가 낮아졌습니까? 하면은 물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물을 담아놓은 다라 밑에 이게 구멍이 뚫렸어요 라고 가야지. 물이 빠졌으니까 배가 낮아졌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그냥 물만 부어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환자들은 안 가지. 그냥 물 부었더니 별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구멍이 난 걸 메꿔야 돼. 이분의 눈이 덜 떠지는 거는 더 위쪽을 봐요. 쌍꺼풀 라인의 밑을 보면 안 돼. 자, 여기서부터가 메카시아 그 해부학차하고 다른 거야. 이분한테는 이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이 변화가 수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원래부터 여기가 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안구가 좀 돌퇴되신 분들은 눈꺼풀이 꺼지니까. 또 이걸 갖다가 이거 지방이 빠졌네.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이 빠진 거는 맞지 당연히. 지방이 왜 빠졌어? 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는 있어. 나는 정확하다고 봐. 이게 뭐냐면은 눈 떠지는 근육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 이게 상완근 근육이야. 즉 움직이는 구조물은 이거밖에 없어. 움직임을 일으키는 모든 동력의 근원은 이 근이 1cm 정도 앞으로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요 면이 갑자기 뒤로 올라가면서 앞쪽 면에 있는 눈꺼풀에 있는 거에 강력한 음압을 발생시키는 거야. 이 음압에 의해서 뒤로 딸려 들어가 버리는 거나 그렇다는 거야. 이게 눈 꺼지신 분들이 안으로 살짝 절개를 들어가면 지방 덩어리가 엄청 많아. 오히려 눈이 두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의사는 최소한 음압을 약화시키거나 양압이 발생하게끔 만들면 이게 해결이 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방을 더 쑤셔 넣는다든지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해도 돼. 왜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 음압을 양압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내가 반드시 환자분한테 혹시 다시 꺼지면 반드시 다시 와야 된다. 얼른 뭔가 조치를 하나 취하면 또 그걸 갖다가 양압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오신 분이 없어 별로. 물론 이제 수술 과정에서 내가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양압을 조금 적게 발생시켜 가지고 수술 직후에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 조금 꺼질 것이다. 그런 경우는 6개월쯤 지났을 때 보고 약간 더 양압을 발생시키는 조치를 취한 적은 있어. 양압을 발생시키면 수술 직후에 붓지도 않아. 요거 해서 이제 여기에 양압을 발생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또 경막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여하튼 이랬던 분을 라인이 피부가 쳐져서 낮아 보였던 거 해소시켜 드린 거야. 이제 요 부분까지 처진 것까지 말끔하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했지. 자, 이쪽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양압을 발생시키고 그 구조물들 위치 있지? 그거에 접근하게끔 근사치로 가게끔 다 쌍꺼풀 라인 위쪽에서 다 조작을 해준 거야. 그 두툼하잖아. 저 이제 환자분은 눈 뜨고 봐야지. 물론 이제 처음에 좀 두툼해 보이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능하면 이 두툼한 거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그 해소시켜줬다고 하는 그 음압이 다시 살짝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조금 이게 다시 조금 꺼져 나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꺼져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술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여기에 자꾸 지방을 쑤셔 넣는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거 있잖아. 그걸 마치 그 성형수술인 것처럼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의 비극은 내가 보기로는 아마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 이게 눈꺼풀이 꺼지면서 졸려 보이면서 2줄 생기고 3줄 생기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게 난제 중에 하나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원천적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방이 적어서인 건 맞지만 지방이 적게 되는 원인은 음압이라는 거야. 이 난제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어떠한 노인성 눈매 다 교정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수술 계획도 짜고 약간 저수정 혹은 과수정 그런 문제는 조금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사실은 맨 끝 문제야. 제일 마지막 문제야.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는 진짜 쌍꺼풀만 만들어주고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하더라도 그냥 그 지역이나 자기한테만의 문제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매체가 24시간 열려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눈 모양 이런 거 우리 지금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글로벌화된 문제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막상 그 환자분들은 성형수술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막 기본을 안 지켜도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비극이 상당히 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신도 아닙니다. 환자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럼 같이 고민해야 돼요. 건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형수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